관세는 계속 뭐 추가적으로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기습 관세 발표 트위터를 통해서 또 전해졌거든요. 당국자들도 잘 몰랐다라고 이야기를 하던데 일단 박준현 운용령님 아까 잠깐 힌트를 주셨단 말이죠. 남미 관세 부과가 그렇게 큰 악재는 아닌데라고 언뜻 이야기하신 걸 제가 들었어요. 국내 추가 악재 아닌 건가요? 이제 남미의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그 철강과 알루미늄이죠. 25%와 네. 10% 정도로 관세를 부과한다는 네. 그 내용이지 않습니까? 일단은 그 악재라고 본다 한다면 여전히 미중 무역 관세에 의해서 끝난다 한다라도 글로벌 시장의 관세 관련된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는 그런 어떤 약간의 어떤 악재 요인으로 작용할 수는 있겠죠. 경계감, 불확실성 여기에 반응을 했다. 근데 이제 최근에 보시게 되게 되면 미중 간의 무역 관세 영향 때문에 남미 국가들은 오히려 수혜를 받았어요. 주가가 안 빠졌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에 철강이라든가 알루미늄 쪽 관세를 부과한다 국내 시장에 영향이 없는 게 저는 거의 없고 오히려 저는 수혜라고 봐요. 네. 어차피 그 미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멕시코라든가 브라질 쪽에서 들어가는 미국 쪽 유입되는 저가의 물량을 차단하려고 하고 있는 쪽이니까 그렇게 본다 한다면 우리나라는 지금 미국한테 철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특히 그 강간이라든가 송유관이라고 그러죠. 수출을 하고 있는 쪽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그 철강이라든가 알루미늄에 대해서 이미 관세를 미국이 안 먹였으면 멕시코라든가 브라질 다음으로 또 우리가 타겟이 될 수는 있다는 우려감은 있을 수가 있는데 우리는 이미 적용을 받았어요. 2015년부터 특히 그 송유관을 중심으로 해서 강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먼저 미중 무역 관세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그래서 저는 오히려 더 호재가 될 수가 있는 게 멕시코라든가 아르헨티나 물량이 안 들어가게 되면 국내에 이미 관세 적용을 받고 있는 부과를 받고 있는 국내 철강이라든가 송유관을 중심으로 한 관련 업체들은 오히려 경쟁력이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미국 쪽에 철강이라든가 이런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캐나다라든가 멕시코 사정, 브라질에서도 들어오고 우리나라에서도 수입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본다 한다면 우리나라는 저는 개인적으로 오히려 관련 업체들은 수혜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좀 봐요. 다만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이 여전히 철강이라든가 그쪽에 신경 쓰는 자체가 철강 업황이 안 좋으니까 미국 기업들이 경쟁이 안 되니까 자국 산업 보호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그만큼 업황 자체는 안 좋다는 걸 인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 관세와 관련할 때 우리 산업에 철강이라든가 알루미늄 쪽에 미치는 영향은 악재보다는 오히려 반사수혜 반전 아니지만 그래도 나쁘지 않고 오히려 수혜로 이룰 가능성이 저는 개인적으로 있다. 저는 그렇게 좀 해석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문서진 전문가님은 어떠세요? 그래도 이번에 독단적으로 발표를 한 거가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 쪽으로 자국 통화와 관련해서 평가 절하를 주도하고 있다는 게 그 이유였다고 하는데 우리도 얼마든지 또 대상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감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좀 다를 겁니다. 문제는 좀 많이 다르다고 보고요. 오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트윗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관세 부과는 브라질이랑 아르헨티나의 이제 철강 관련 부분에 부과를 했고, 근데 거기서 갑자기 우리 농부들이 피해를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제 나오는 건 결국에는 핵심은 곡물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브라질 쪽에서 미국으로 들어가는 철강은 많긴 해요. 왜냐하면 워낙 이제 전기가 싸기 때문에 그쪽에 이제 철강 산업이 많이 들어와서 좀 저가로 많이 되는 건 있지만 결국은 미국이 이제 노리고 있는 거는 이제 브라질과 이제 아르헨티나에서는 곡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가장 이제 중요한 건 이제 대두가 되겠죠. 지금 현재 되는. 그러니까 지금 선거가 이제 이제 내년이면 선거니까 결국에는 본인의 지지층, 그러니까 판벨트, 러스트벨트 이쪽에 대한 부분을 챙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철강 관련 이슈를 이야기를 한 거는 기본적으로 러스트벨트를 좀 챙긴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결국에는 뭐 환율 관련 부분 이것 때문에 사실은 중국이 대두를 그러니까 미국이 무조건 중국은 지금 현재 대두가 필요한 시점이에요. 근데 이게 미국 거를 안 사면 대체할 데가 없으면 사실은 어쩔 수 없이 미국 거 계속 사줘야 되는데 대체할 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브라질이죠. 그러니까 세계에서 대두 생산을 제일 많이 하는 나라는 브라질이고요. 그 다음이 이제 미국이고, 사실 아르헨티나는 이제 브라질 한 10분의 1 정도를 생산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대두 관련 부분을 제일 이제 전 핵심으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환율 관련 부분을 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중국에게 많이 대두를 수출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농부들이 지금 피해를 보는 거다. 그러면서 지금 철강 관련 부분 또 관세를 때리고, 그 다음 관련 부분에 대한 부분을 왜냐하면 대두를 미국이 브라질에 수입 안 하거든요. 근데 이제 관세 매길 게 없죠. 그러니까 그거를 대두를 한 번 더 치려고 그러니까 이 환율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우리나라와 견제하는 부분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뭔가를 뭐 관세를 부과를 해가지고 미국이 엄청나게 뭔가를 많이 얻을 만한 포지션은 사실은 없어요. 지금 뭐 오히려 미국은 우리는 뭐 방위비 관련 쪽에 좀 더 집중할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보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결국에는 아까 방금 이번 나온 거는 이제 판벨트 쪽이라고 좀 보는데요. 네. 걱정은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만약에 이게 중국이나 유럽 쪽에 뭔가 문제를 일으켰으면 네. 요거는 좀 문제가 되겠죠. 네. 근데 사실 브라질 같은 경우는 뭐 이게 뭐 이 비유가 어떤지 모르지만 이거 멱살을 잡고 흔들면 흔들리는 나라예요. 미국이. 그러니까 쉽게 흔들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네. 트위터 나오고 나서 브라질 이제 대통령이 딱 바로 말했잖아요. 우리 싸울 생각 없다. 대화하자. 대화하자 했잖아요. 이거 큰 문제가 될 가능성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지 않나라는 생각하고요. 아까도 이야기 드린 것처럼 오히려 진짜 브라질의 관세가 매겨지면 우리나라 오히려 철강 업종에는 긍정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다음에 아까도 이야기 드린 것처럼 중국산 그러니까 이 브라질의 대두 가격이 올라가면 중국에게 대한 압박이거든요. 네. 환율 때문에 올라간다게 네. 된다면 그러면 결국 또 이것도 중국을 압박하는 거니까 제 생각에는 결국에는 미중 무역 협상을 좀 원활하게 치러지고 있는 과정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계속 강조드리지만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카운터 파티가 트럼프인 게 낫지 민주당이 후보인 거는 훨씬 더 부담스러울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요 판은 안 깨질 것 같다라는 네. 생각 들고요. 너무 지나치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 요 이야기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증시의 영향은 제한적, 오히려 우리 국내 철강 산업에는 반사수에도 조금은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 나왔습니다.